주제는 되게 거창하게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거창한 주제 발표는 아닐 것 같고, 제가 이때까지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자 해서 이번 발표를 진행하게 됐고요. 저는 데브코스 4기 백엔드 김범석이라고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하고, 이제 데브코스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인터넷 강의는 어떻게 듣고 있는지, 그리고 챗GPT, 이것도 말이 많죠. 그거랑 하고 싶은 얘기 이렇게 간단하게 좀 해볼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비전공자인데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 1 전공을 했습니다. 일단 저는 환경에 대해서 원래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이 전공을 했었고요. 본의 아니게 자랑을 좀 하게 됐는데 이게 나중에 좀 필요한 장표라서 제가 학교 다닐 때 4.3 만점에 4.2로 졸업을 했었고 우등 졸업생 받을 정도로 좀 열심히 살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원 교수님께 좀 꼬드김을 당해서 대학원을 가게 됩니다. 가서 이제 어떤 일들을 했냐면 저는 이제 CFD라고 전산 유치역학이라는 그런 프로그램 다루는 거랑 이제 머신러닝이랑 연결해서 연구하는 거를 좀 주되게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원 업무가 좀 여러 개가 있었는데 머신러닝이랑 CFD 관련된 과제가 아닌 다른 환경 과제들이 되게 많았고 그럼에도 또 개인 연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머신러닝을 한 번도 다 써보질 않았던 상태라서 공부를 하면서 프로그래밍 공부도 좀 많이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 와중에 저는 이제 프로그래밍 쪽이 좀 더 관심이 많았고요. 그래서 석사를 졸업하고 이제 박사 길과 개발자의 길과 진로 선택해야 됐는데 편안한 길과 적성에 맞는 길이 있었을 텐데 저는 일단 적성에 맞는 길로 가고자 해서 개발자가 되기로 결심을 해서 준비를 이때까지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데브 코스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혼자 공부할 때랑 그리고 이제 데브 코스에서 공부할 때랑 다른 게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카테고리를 좀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그래서 멘토, 그리고 동료, 그리고 나서 과제, 그리고 팀 프로젝트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큰 차이점은 각 섹션별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저거 다뤄봤는데요. 멘토님들 괴롭히기가 첫 번째 이게 그냥 무작정 괴롭히자 이건 아니고 저희가 개발 공부를 함에 있어서 되게 모르는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을 텐데 그런 걸 이제 어느 정도 공부하고 그래도 궁금하거나 모를 때는 언제든지 멘토님들에게 계속 조언을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적어봤고요. 그리고 동기들끼리 친하게 이거는 아마 이거 왜 적었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백동이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같은 팀 내에 동기들끼리는 친하지만 좀 같은 팀 외에 동기들끼리는 좀 서먹서먹한 관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두루두루 친하게 그리고 서로 같이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적어봤습니다. 그러고 그거 외적으로는 이제 스터디 모임이랑 발표 스터디를 적었는데 스터디 모임 같은 경우는 개인으로 공부할 때보다 되게 얻는 게 많다고 생각해요.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도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고 그리고 서로 아는 깊이도 다르기 때문에 넓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일 것 같고요. 그리고 발표 스터디 이건 생각보다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 스터디 준비하면서 공부하는 내용들이 생각보다 깊게 공부하게 되니까 전 이런 경험들도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표 스터디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과제 부분인데 과제에 밀리지 않기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겠지만 점점 과제들이 뭔가 중첩돼서 쌓일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밀릴 수도 있을 텐데 최대한 밀리지 않고 과제 제출하는 거를 좀 연습해 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에 좀 적어봤고요. 그리고 과제에 밀리지 않아야 이제 멘토님들도 되게 잘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능동적 피드백 수용이라고 적었는데 이거는 제 이야기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멘토님들이 피드백 주신 거에 대해서 제 의견은 별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계속 피드백 수용만 했었습니다. 근데 멘토님께서 그런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코드 리뷰 받았을 때 그냥 피드백을 수용하는 것보다는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멘토님들과 일명 티키타카가 되게끔 좀 피드백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마음에 좀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팀 프로젝트가 있을 것 같은데 팀 프로젝트 할 때 좀 주체적인 참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팀 프로젝트의 주된 장점은 협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같은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거에 있어서 연습을 좀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지금 말씀드렸는데
다 모아서 보자면 좀 빨간색 친 부분들이 능동적 참여일 것 같아요. 그래서 데브 코스 하는 동안 다들 지금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보다 좀 더 내가 주체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데브 코스를 진행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터넷 강의를 어떻게 듣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 강의 사이트 뭐 되게 많죠. 제가 처음에 강의를 듣던 방식은 이랬어요. 그래서 강의를 듣고 그 강의에 따라서 코드를 따라 쳐보고 그러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고 하면 프로젝트 적용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이러고 나서 면접을 갔어요. 유명한 질문들 많죠. MBC 진행 방식, M+1 문제 이런 면접 질문을 받았을 때 1차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으로 더 깊이 내용이 들어가면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 가지 공부를 했지만 왜 다 연결이 안 되지? 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이제 학교 때는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학교랑 인강이랑 어떻게 다른가를 좀 파악을 해봤어요. 학교 수업 같은 경우는 강의 듣고 필기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강의 정리하고 복습하고 그리고 시험을 보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인터넷 강의는 제가 했던 방식은 강의 수강하고 코드 따라 치고 그다음에 이제 정리랑 복습이 없이 프로젝트 적용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식을 정리와 복습을 좀 더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강의 수강하는 방식과 좀 다르게 이제 강의를 듣고 코드 따라 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 사진이긴 한데 뭐 이쁘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강의 들은 거에 대해서 이해한 만큼 노트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 정리하는 그 과정을 한번 거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복습 같은 경우는 그 노트 정리된 걸 토대로 저는 이제 마크다운 형식으로 정리를 해서 다 이제 깃허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프로젝트 적용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좀 전반적인 이해들이 저의 머릿속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챗 GPT인데요. 이거 되게 의견 많죠. 어떤 사람들은 GPT 완전 찬양해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고 GPT 쓰면 안 된다라는 사람도 있고 찬반이 되게 갈리는 주제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원래는 GPT 웬만하면 쓰지 말자라는 입장이었었는데 최근에 2023년 인프콘 가서 챗 GPT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바뀌게 됐었는데요. 프론트엔드 개발자인 송유찬님의 이제 발표를 세션을 들었었는데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GPT 활용 방식인데요. 이제 굿이랑 need to check라고 좀 적어봤어요. 굿 같은 경우는 별다른 체크 없이 그냥 사용해도 좋을 분야들에 대해서 적어봤는데 단순 작업, 뭐 리눅스 명령어 변경, 아니 뭐 모르는 리눅스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에러 원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르쳐 줘라는 식으로 물어보거나 아니면 뭐 템플릿 짜기 이런 단순 작업들에 적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니투 체크는 지식 기반 내용들에 대해서 GPT를 활용해도 좋대 대신에 기술 서적이나 이런 걸로 한 번 더 체크를 하자라는 내용들인데요. 컴퓨터 사이언스, 뭐 스프링 관련 지식, 자바 관련 지식 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굿의 경우에 좀 예시를 들고 왔는데 최근에 이제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제가 원래 기존에 이 우분투 이슈2 서버를 사용했을 때 사용했던 명령어들이 지금 왼쪽에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아마존 리눅스 서버로 바꾸게 되면서 이 명령어들이 좀 안 먹히는 게 많다 보니까 이런 거 바꿔달라고 하면 되게 잘 바꿔줍니다. 이런 식으로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깃허브 관련해서는 플리캐스트 전용 템플릿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런 거 관련해서 제가 질문으로 플리캐스트 전용 템플릿 만들고 싶어 좀 만들어줘 했더니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는데 가시성이 부족한 것 같아서 뭐 이모티콘 넣어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 잘 수행해 줍니다. 뭐 여기서 필요하다면 뭐 팀원끼리 소통을 해서 좀 더 추가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해서 시간을 많이 절약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좀 적어봤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적었는데 체계적인 공부 방식, 과정에 대한 기록, 컨퍼런스라고 적었습니다. 체계적인 공부 방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백엔드 개발자로 준비하면서 되게 공부할 게 많죠. 자바도 그렇고 스프링도 그렇고 코딩 테스트도 준비해야 되고 CS 공부도 해야 되고 되게 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고 근데 그런 공부를 할 때 하루에 어떻게 좀 공부를 하겠다라는 그런 시스템화를 좀 시켜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마음에 좀 적어봤고요. 그리고 과정에 대한 기록이라고 적었는데 이거 아마 스펜서 매니저님도 계속 얘기해 주실 것 같은 내용이긴 한데 데브 코스를 진행함에 있어서 뭐 내가 마주했던 어려운 문제들이나
아니면 뭐 프로젝트 하면서 어려웠던 것들에 대해서 뭐 블로그든 깃허브든 상관없이 내가 했던 것들에 대한 기록이 남도록 이 과정을 수행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좀 적어봤고요. 컨퍼런스라고 적긴 했는데 컨퍼런스보다는 개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 좀 적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